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 생명에 위협을 줄 정도의 한파가 이어지면서 날씨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 한 주 동안 89명 발생했다고 CBS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테네시주와 오리건주에서 각각 25명, 1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미시시피, 워싱턴, 켄터키, 위스콘신, 뉴욕, 뉴저지 등에서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과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이 주된 사망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사망자가 보고된 주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자 주정부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당부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운전을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부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사인과 날씨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북극과 캐나다에서 내려온 한랭 전선이 한파의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기상청은 약 1억 1천만 명이 한파 경보 또는 주의보를 받았으며 기록적인 최저 기온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상예보관은 눈이 내리고 빙판이 형성되는 날씨 상황이 이번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추위가 물러나면서 중서부 북동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21일 일요일 오전 시카고 남부 교외 티니파크의 한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총에 맞아 살해된 피해자 4명의 가장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총격으로 용의자의 아내와 3딸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안에서 총상으로 사망한 여성 4명과 총을 들고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살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쿡카운티 검시관은 피해자가 마제다 카셈과 그녀의 3딸, 25세 쌍둥이 할레마와 자이아, 24세 하난 카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이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 성인이 된 2 아들과 딸 셋 모두 7명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단순 가정폭력 사건으로 일반 대중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에서 18세 학생이 지난 20일 토요일 사망한 채 발견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숨진 학생의 룸메이트가 이날 오전 1시 23분경 일리노이 대학교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룸메이트가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실종 학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과 학생의 기숙사, 인근 지역을 수색했지만 실종 학생의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망한 학생의 시신은 토요일 오전 11시 8분경 대학 직원이 건물 뒤편 현관에서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응급구조대원이 출동했으나 학생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샴페인 카운티 검시소는 이 학생의 신원을 18세의 아쿨 다완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대학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서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이며 정보가 있는 사람은 일리노이 대학교 경찰서 217-333-1216으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3개 캠퍼스 모두의 수업료와 수수료는 다가오는 학년도에도 동결됩니다. 학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이사회가 2024-25학년도 등록금 동결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 대학 시스템의 팀 킬린 총장은 주 내 학부생들의 등록금을 다시 동결하기로 결정한 이사회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경제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약속을 유지하는 것이며 일리노이주의 근로자 가족들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주내 학부생의 기본 수업료는 얼바나 샴페인 캠퍼스에서 연간 $12,712로 유지됩니다.
시카고 캠퍼스에서는 연간 11,178달러, 그리고 스프링필드에서는 학점당 321.5달러라고 학교 측은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결정으로 25년 만에 처음으로 3개 대학 모두의 총 수업료 총액이 동결될 것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페이스가 지난 19일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 첫 번째 전기버스를 출시해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페이스는 2040년까지 700대 이상의 버스를 배기가스 배출 제로로 전환하려는 대중교통기관의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버스는 CTA 레드라인 95번가 역과 펠로스 힐스의 모레인밸리 칼리지 사이에 381번 노선을 통해 남서부 교외 지역에서 운행될 예정입니다. 페이스 회장 리 와스네스키는 이날 성명에서 몇 달 전에 전기버스를 구입하여 그동안 테스트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주문한 페이스의 전기버스 22대에 대한 연방자금 확보를 위해 딕 덜빈 상원의원의 도움이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이스 측은 2주 안에 보조교통 전기버스를 받게 될 것이라며 버스 중 10대는 워키간 차고에 배치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완전 전기 운행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카고의 신축 건물에서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조례가 시카고 시의회에 제출됐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례는 천연가스 배출 기준을 제한해 가전제품인 열기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피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이 법안의 후원자인 마리아 헤이드는 천연가스 사용 규제는 실제 인류의 생존과 우리 도시의 미래를 위한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것이 경제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안된 조례는 주 및 국가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시가 신축 건물의 난방이나 가전제품을 전기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는 시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의 대도시에서는 이미 새 건물에서 천연가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조례는 시카고의 높은 가스 요금을 우려하는 소비자 옹호단체뿐만 아니라 환경보호론자와 일리노이 녹색연합 등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락밴드 그린데이가 올여름 대규모 세이비어스 투어의 일환으로 시카고와 수십 개의 다른 도시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번 투어는 스매싱 펑킨스, 랜시드, 린다 린다스 등이 출연할 예정인데 헤드라이너인 그린데이는 팬들에게 놀라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투어를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데이는 하워드 스턴 쇼에 출연해 올여름 각 투어에서 자신들의 앨범 두키와 아메리칸 이디엇을 연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투어 홍보 자료에 따르면 밴드는 올해 투어에서 앨범 두키 발매 30주년과 아메리칸 이디엇 발매 20주년을 기념합니다. 세이비어스 투어는 8월 13일 시카고 리글리 필드에서 열리며 8월 24일에는 밀워키의 아메리칸 패밀리 필드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세이비어스 투어는 7월 29일 워싱턴 내셔널 파크에서 북미 투어가 시작되며 뉴욕, 보스턴, 덴버 등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투어 일정은 밴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바이든 정부는 약 7만 4천 명을 위해 추가로 50억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부채 탕감은 소득 기반 상환 탕감과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 프로그램 수정의 결과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바이든 정부가 대출자들에게 더 큰 부채 경감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대출 탕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제 대상 대출자 중 거의 4만 4천 명이 교사, 간호사, 소방관 및 10년 동안 공직에 종사한 사람들이며 나머지 3만 명 역시 대출금을 거의 청산할 수준으로 적어도 20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해온 사람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총 3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총 대출 탕감액이 약 1,366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발표는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CDC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스트코와 샘스클럽에서 판매된 버제토 브랜드와 프레델리 버레타 브랜드 돼지고기 햄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긴급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일리노이주를 포함해 22개 주에서 판매 중이었으며 14개 주에서 24건의 살모넬라 감염 질병과 5건의 입원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CDC는 실제 질병 수는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은 다른 주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리콜된 돼지고기 햄과 관련된 살모넬라 감염 사례가 2배로 증가함에 따라 CDC는 새로운 식품 안전 경고를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DC는 화면과 같은 품목을 먹거나 판매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CDC는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오염된 제품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은 바로 폐기 처분하거나 섭취 중인 경우 제품을 버리고 오염 제품이 닿은 용기는 뜨거운 물과 함께 세제를 이용해 싱크대 주변을 반드시 청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내 최대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가 소매 사업을 계속 축소함에 따라 직원의 3.5%에 해당하는 약 2,350명을 해고하고 5개 매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메이시스 측은 직원 점포 감축과 함께 물류 과정에서 자동화 비중을 높이고 일부 업무를 외주에 맡길 방침이라고 직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시스의 대변인에 따르면 폐쇄될 5개 매장은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볼스턴, 캘리포니아주 샌앤드로의 베이페어, 하와이주 리후웨이의 쿠쿠이 그로브, 캘리포니아주 시미밸리의 시미밸리 타운센터, 플로리다주 텔러헤시의 거버너 스퀘어에 위치한 매장들입니다. 메이시스와 놀스트롬 등 백화점 업체들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온라인 유통 매장과 TJ맥스와 타겟 등 대형 할인 매장들의 거센 도전으로 오랫동안 매출이 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이시스는 최근 몇 년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브랜드와 소규모 매장 등 다양한 전략을 시도했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메이시스는 2015년 이후 약 300개 매장, 즉 전체 매장의 3분의 1을 폐쇄했으며 현재는 전국에서 약 7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3일 화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